혹시 요즘 우리 회사 직급 체계가 좀 이상하다,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우리한테 정말 익숙했던 이 경력의 사다리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직급 체계를 버리고 있는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쉽고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옛날 직급 시스템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간단한 결제 서류 하나 올렸는데 팀장님, 부장님, 임원까지 도대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건지, 바로 이 복잡하고 답답한 위계 질서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보고하고 또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은 한없이 느려지기만 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확 와닿는데요. 과거의 조직이 왼쪽처럼 사원부터 부장까지 아주 촘촘한 사다리 구조였다면 지금은 오른쪽처럼 훨씬 단순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들 플랫한 조직이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구조로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낡은 시스템은 사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실력도 좋을 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능력보다는 그냥 회사 오래 다닌 사람에게 더 보상하는 이른바 연공서열 문화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 간 소통은 막히고 결정은 자꾸 느려지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직급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경제 성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불필요한 직급 단계를 확 줄이는 건 조직을 가볍게 만들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강력한 동력, 바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입니다. 우리 MZ세대는 더 이상 라떼는 말이야식의 수직적인 위계 질서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능력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수평적인 문화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는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고 또 붙잡아두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속도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직도 그만큼 민첩하고 유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진 낡은 구조로는 이런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이 모든 변화를 요약해 줍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떤 역량을 가졌으며, 그래서 팀과 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커리어도 이제 짬이 아니라 역량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직급 체계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직급과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겉으로 불리는 멋진 호칭, 그러니까 명함에 박힌 직함이랑요, 실제 내 연봉과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회사 내부의 등급이 더 이상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에서는요, 밖에서는 모두 똑같이 프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봉과 책임 수준이 다른 CL2, CL3, CL4 같은 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칭은 수평적으로 통일해서 자유로운 소통을 유도하되, 보상과 책임은 각자의 역할과 성과에 따라 분명하게 차등을 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커리어를 바라보는 방정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높은 직급을 달면 승진이고, 그럼 연봉이 오른다는 식의 직선적인 사다리 오르기였다면, 이제는 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훨씬 입체적인 성장이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는 걸까요? 그 기본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3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발자, 마케터처럼 무슨 일을 하는지 직군은 나누고요. 두 번째, 같은 개발자라도 주니어 개발자인지 시니어 개발자인지 역량 수준, 즉 계층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시니어 개발자는 신입 개발자를 멘토링해야 한다처럼 각 위치에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직급 이름만 프로나 님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회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역할에 따라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뭘 기대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아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제도는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1, 2년마다 하던 승진이라는 단근이 사라지면 직원들은 나 성장할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느끼면서 동기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직급 상승 말고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새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최신 기술 교육 기회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방식의 성장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 개개인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는 정해진 길을 따라 그저 한 칸씩 올라가야만 하는 사다리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길을 직접 그려나가는 지도인가요? 어쩌면 일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